예, 안녕하세요. 웹동네 운영진 딴동네입니다. 오늘 공유하고자 하는 내용은 jQuery의 디포트 오브젝트입니다. 참고로 저도 이걸 공부하기 전에 얘가 있는 줄은 알았지만 사용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게 중요하지 않는 내용인가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근데 막상 공부하고 나니까 의외로 사용할 곳이 아마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도 사용을 하고 있고 모르게, 예를 들어 여러분이 A작을 사용했다면 아마 A작에서 분명히 사용을 했을 겁니다. 예, 왜냐면 XMHP 리퀘스트 jQuery에 있는 거기에서도 이 디포트 오브젝트를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개의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일단 여기 메소드를 쭉 나오거든요. 요거를 하나씩 하나씩 실행해 보면서, 제가 만든 샘플을 이용해서 실행을 해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을 보면 아마 어렵지 않게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이때 사용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아마 들 겁니다. 알고 계시면 정말 유용하게 사용이 될 거고, 특히 여러분만의 라이브러리를 만들 때 아마 많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먼저 지연객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일단 이 샘플을 먼저 설명을 한번 하고 지연객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샘플이 뭐냐면 여기 테스트 1 클래스, 테스트 2가 있잖아요. 이렇게. 예. 얘가 보면 페이드 2로 해가지고 1000의 이펙트가 1초에 0.1로, 얘는 3초에 0.1로 이렇게 페이드 인이라고, 페이드 아웃이겠죠. 2에서 0.1로 가니까 기본이 1이니까 알파가. 근데 저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1초든 3초든 그 두 가지가 모두 끝난 다음에 어떤 처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면 방법은 얘가 3초니까 여기다 콜백 걸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도 3초라면 이 둘 중에 어디가 먼저 끝날지, 이게 아마 어느 때는 얘가 먼저 끝나고 어느 때는 얘가 먼저 끝날 수도 있거든요. 종종 상황에 따라. 그러면 이거 두 개가 모두 끝났다라는 걸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분명히 체크를 하면 카운트 1 2 해서 2이면 끝내라 이런 식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분명히 할 겁니다. 그쵸? 근데 바로 요럴 때 이런 처리,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동기 처리를 하나로 묶어서 처리를 하고 싶을 때 바로 지연 객체를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샘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샘플이 있습니다. 이거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 경우, 자, 끝났죠. 하나는, 그 다음 3초. 이렇게 두 가지 모션이 끝났어요. 라고 처리를 하고 싶을 때, 지연 객체를 사용을 한다는 거. 그때 사용하는 게 이 when하고, 그 다음에 요 done 부분 있죠? 요 두 가지가 사용이 돼요. 예. 즉, 요게, 정상적으로 이 두 가지가 모두 정상적으로 끝났으면 요 done이라는 이 메소드가 실행이 되는 거죠. 예, 이게 디퍼드 객체의 하나의 메소드거든요. 예,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때요? 괜찮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펙트에서 사용을 한 거고, 이번에는 A작에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HTML1, HTML2, Asset1, Asset2, HTML 파일이 두 개 있어요. 종종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두 개가 모두 로딩이 된 후에 뭔가를 처리하는 거. 그런 것들이 있죠. 예. 그게 바로 그럴 때도 이제 지연객체를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HTML이라고 했는데 이게 자바스크립트일 수도 있죠. JS 파일. 그 JS 파일이 모두 두 개다가 로드가 된 상태에서 그게 그 안에 라이브러리, 팜수나 메소드나 클래스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모두 다 로드가 된 후에 뭔가를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요 지연객체에서 제공해주는 기능을 이용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두 개 다
모두 자 로드 되면 제가 로드 된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제가 메시지 창으로 내용을 안 띄워서 그러는데 이렇게 모두 완료되고 난 후에 이 내용을 그 어셋 1, 어셋 2에 있는 내용을 저렇게 테스트 1, 테스트 2에다가 제가 매핑을 시켰습니다. 어셋 1, 어셋 2 이렇게 있죠? 요 내용. 예.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그 지형 객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그 2부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는 이제 성공했을 때고 이제는 실패했을 때 실행이 되는 내용이 바로 요 페일입니다. 자, 제가 원래 1, 2, 어셋 1, 어셋 2였는데 이게 25, 24 이런 건 없거든요. 파일이. 그때 실행이 되는 게 바로 요 페일입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실행. 자, 지금 아무것도 안 찍혔죠?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파일을 로드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찍힙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이제 페일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then이 있습니다. then은 뭐냐면 아까 그 done하고 fail하고 그 같이 썼잖아요. 따로 썼잖아요. 근데 얘를 사용하면 그걸 동시에 같이 쓸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공, 두 번째는 실패. 이런 식으로 콜백을 줘가지고 결과는 똑같아요. 예. 그리고 다음 내용은 뭐냐면 예, 이런 거. 그 always를 이용하면 그 실패든 성공이든 요 내용이 실행이 되고 나서 다음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죠. 예. 이런 거 이제 A작 부분에서 이런 거 로드가 성공했던 안 했던 로딩 메시지 박스를 떠져 있어요. 로딩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없애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성공이나 실패는 상관없이 없애줘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얘를 always를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프로그레스? 예, 프로그레스도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프로그레스는 노티파이하고 같이 사용을 하거든요. 즉 노티파이는 지금 진행이 얼마만큼 됐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실행이 되냐면 그 프로그레스가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카운트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쭉쭉 실행이 되죠. 요럴 때 짝을 이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티파이하고 프로그레스. 참고로 제가 여기다 카운트 줬는데 여기 오브젝트를 주든 뭘 주든 뭐 원하시는 대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은 이제 여러분이 아까 그 우리 A작이나 그 다음에 이펙트 요소들을 사용을 했을 때 자동으로 그 종료됐다고 페일이나 돈이나 이런 게 실행이 됐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라이브러리를 만들게 되면 그런 형태로도 만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죠? 그 내용이 바로 이제 그 성공 실패를 그 발생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 바로 리졸브입니다. 얘를 이용하면 완료라는 애가 실행이 돼요. 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카운터가 10까지 되면은 완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리졸브로 발생을 시킵니다. 그러면 여기 얘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한번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발생을 안 해요. 왜냐? 요 지형 객체의 상태를 가지고 있어서 한번 종료가 되면 그 다음으로는 바뀌지가 않아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성공 유무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리졸브라는 거. 예, 그러면 그 반대조 있겠죠? 예. 자, 그게 실패를 알고 싶다. 그러면 리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카운트 이 중에 잘못됐어. 실패. 이렇게 실패 발생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9번 파이프라는 애도 있거든요. 파이프는 여러분 조금 그 테스트 할 때 주의하셔야 돼요. 자,
자, 여기까지는 이제 갔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지형 객체를 생성을 해서 이렇게 파이프로 하고, 한마디로 파이프는 그냥 필터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보시면 아시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파이프를 이용해서 필터링 된 객체를 이렇게 얘가 뱉어 주거든요. 얘를 가지고 이렇게 성공이냐 실패냐를 처리해 주셔야 돼요. 여기다 거시면 안 돼요. 이렇게 DF에 이렇게 거시면 안 돼요. 그러면 실행이 정상적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 근데 발생 성공이냐 실패냐 유무는 이렇게 여기에서 처음에 했었던 걸로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뭐냐면 처음에 리졸브 해서 성공으로 10 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는 바로 여기에 10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아니라 요 놈이 필터링을 한번 걸쳐서 얘로 와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한마디로 필터링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예. 원래 값은 10인데 밸류를 찍어봤더니 필터 처리된 값 10 이런 식으로 그 문자열로 찍히는 거죠. 그 다음에 리젝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리젝은 다시 실행을 해야 되죠. 이렇게 실패 이런 식. 네. 그래서 when하고 done하고 fail하고 그 다음에 reject, resolve, then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써봤어요. 예.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것만 아시면 다 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지형 객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떤가요? 이거 많이 사용할 것 같지 않나요? 예. 많이 사용을 할 것 같아요. 예. 저 같으면 정말 이번에 공부하면서 괜찮은 걸 얻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오늘 공유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또 그 다음 그 공유 내용에서 그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